안녕하십니까. 메타TV 뉴스 강성곤입니다. 구리는 인구 20만 안팎의 경기도 중동부의 도시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의 중심지고 수도권 고속순환도로 동부의 관문이기도 하죠. 또 아차산, 왕숙천, 동구릉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은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님 모시고 구리시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 취임하신 지 한 3개월 남짓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었지만 좀 의장 취임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이 선택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 중책을 맡겨주셔서 구대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네. 우선 먼저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결국 이런 일을 맡긴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 또는 그 현안에 대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삼선 의원으로서 경험을 살려서 네. 원만하게 이끌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지난 한 2개월 반, 3개월 가까이 네. 열심히 달려왔고 그런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잘 다녀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저 프로필 보니까 이번까지 3선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비결이 뭡니까? 근데 그 3선이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처럼 순조롭게 연달아된 3선은 아니고요. 네. 제가 처음 2002년 4대 5대 2002년과 2006년 두 번의 의원 생활을 했었고 중간에 이제 낙선 또 좀 더 커다란 꿈을 펼치고자 시장의 도전도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다가 이번 9대 의회 때 의회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구리시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찾아서 와서 사실은 감회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한 12년간 밖에서 있다가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특히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 제가 경험했던 의정활동의 경험 그리고 밖에서 실제 시민들과 직접 늘 접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좀 잘 구현해 보겠다. 그런 무거운 책임의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장님, 구리시의 현재 최대 현안은 뭡니까? 한강변 개발 사업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국에 있는 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면적이 가장 적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가장 면적이 작은데 그 작은 면적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어떤 확장되는 또는 뭔가 새로운 비전을 꾸며나가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나마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그 한강변에 있는 그 그린벨트 지역을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꾸며나가는 일들이었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여튼 그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빨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구리의 미래 비전으로 삼아나가는 그 일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구리시가 보니까 시장님이 여야 이렇게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장님은 국민의힘 쪽이시고 의장님은 민주당인데 건전한 긴장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도 같지만 글쎄 지금 협력 관계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기 구리시의 어떤 행정을 볼 때 오히려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랬을 때 어떤 행정 행위에 있어서 긴장감이 떨어졌었고 또는 어떤 일방적인 독주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폐해도 존재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정말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시장과 두 분의 도의원은 국민의힘 당에 그런데 시의회는 총 8명의 의원 중에 5명은 우리 민주당에 3명은 국힘당으로 그래서 안정적인 야당 다수 의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어떤 그 시장의 독선 또는 어떤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의회가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했던 지난 어떤 과오들을 네.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시장에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네. 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하되 네. 적어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 시장의 독선을 막고 어떤 견제해 나가는 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시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의장님 방에 뵈니까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이렇게 슬로건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지난 시기에 네. 우리 전 때 우리 8대 의회에서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더 간결하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시민과 함께하는. 다른 수식어 필요 없고 결국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이 뽑은 대표인 의회는 정말 시민들의 뜻, 시민들의 의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대의회 전반기의 의정구호는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의장님은 저 소통에 강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잘 봐주시는 것이에요. 비교적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얘기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어찌 보면은 그 학창 시절부터 학교에서 뭐 저희 80년대 학번들이 겪어가는 과정들이 대부분 아주 격동의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 경험 가운데서도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상대 의견을 수용하려는 그런 학습의 효과가 비교적 잘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시민들 또는 공무원들이 뭐 소통을 잘하고 또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감사하게도 해주시고 계시죠. 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구리 시민 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네네. 지금 그 남양주가 네. 구리를 이제 오른쪽으로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양주가 이제 구리에 비해서 인구는 한 4배, 면적은 한 10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스트레스가 있다. 네네. 이 구리시 위상 이런 거에 상당히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 그 행정구역이 발전하는 과정이 이제 옛날 그 서울의 동쪽에 남양주 군 시절에 엄청난 그 넓은 지역이 남양주 군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구리읍이 가장 서울에 가까운 그렇죠. 서울의 통과 거점이기 때문에 당시 남양주군 시절에 구리읍이 가장 발전했었고 그래서 뭐 어떤 도시계획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상업지역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구리읍이 그대로 구리시로 승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넓은 면적의 남양주시가 있어서 한동안은 오히려 남양주시의 어떤 허브 역할을 구리시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게 확장돼가면서 그 남양주의 각종 신도시들이 개발되어지면 그 독자적인 각각의 신도시들이 자족적 기능을 가지니까 상대적으로 구리 의존도는 떨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 구리시는 그렇게 발전하는 남양주시의 어떤 교통 그 압력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30분 걸려서 출근하던 거리가 뭐 1시간 반씩 걸리는 그런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그 후방에 남양주 지역의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어떤 교통 인프라를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감내하는 그래서 그런 우려들, 고통들을 시민들이 많이 호소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우리 구리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뭐 사선 국회의원인 윤호중 국회의원님과도 정부 차원에서 더욱더 신도시 개발할 때 구리 통과 차량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이제 삼선을 하셨는데 뭐 중간에 이제 휴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만은 참 내가 좀 보람이 있었다. 이 일은 잘했다라고 느끼는 대목은 뭡니까? 의회 본연의 변화를 선도했다는 느낌은 들어요. 제가 초선 재선 시절에도 되게 폐쇄적이었던 의회 공간을 적어도 시민들에게 많이 접점을 만들자. 예를 들면 당시 20년 전인데요. 당시만 해도
본회의장 개방 잘 안 되고요. 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결 특위할 때 네. 언론인들 들어오는 것 자체도 막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본회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되는 건 물론이고 네. 행정사무감사 특위나 예결 특위도 시민들이 직접 보실 수 있고 네. 다시 의회를 책임진 지금 시점에서도 하여튼 아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라는 네. 의정 구호를 만든 이유도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의원들과 계속 섞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확실한 토대를 만들겠다. 근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권봉수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지금 9월 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뭐 불합리한 게 나온 게 있나요? 이제 우리 9대 의회가 원래 당초에 7명에서 1명이 들어서 8명의 정원으로 하나가 늘었어요. 그런데 의회 구성이 저를 포함해서 삼선 의원이 2사람, 재선 의원 1사람, 그리고 초선 의원이 5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 연령대도 30대, 40대, 50대가 아주 황금 분할을 이루었고, 네. 그래서 그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도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인 역할이 뭐냐에 대한 서로 고민들을 많이 나눴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감사원 감사하듯이 끄집어내서 누구를 벌하자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행정행위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게 일이다.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됐고 지금 3일차 감사까지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수목금. 그런데 그 3일차 감사까지를 보신 지역의 언론인들 또는 시민들 그리고 수감 대상인 집행부의 공무원들조차도 되게 합리적이고 의원님들의 질의 방법 또는 태도 그리고 문제를 푸는 시각까지도 무척 많이 호평일색이어서 의장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아주 우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의장님 어느덧 이제 구리시 의정과 관련을 맺으시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이거는 좀 반대로 아쉽다. 이건 참 내가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되거나 이런 대목은 없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안 얘기할 때 이제 우리 구리시가 민선 그 본격적인 민선 시대 이후에 소위 그 시장이 되게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 뭐 이런 아주 독특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 행정의 일관성 그 시의 장기적 목표에 대한 흔들림 이런 것들이 무척 많았다. 그게 아쉬움이었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시의 행정을 내가 직접 한번 책임져 보겠다는 욕심도 내서 계속 실패를 해왔었는데요. 그중 하나 제일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이제 저는 우리 구리시가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라든가 태생적 한계로 치자면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냐고 했을 때 되게 어떤 인문학적 그다음에 그런 도시로 성장했으면 바래서 사실 욕심은 우리 구리시에 정말 좋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처음 한번 그 시장 도전했을 때 인문학 도시를 꿈꾸면서 토평벌에 뭐 하여튼 인문학 도서관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웃한 남양주시에서 무척 지난 시기에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가끔 그런 뭐랄까요 뭐 회한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 토평 이 공원 쪽에 예전에 코스모스 축제도 하고 유채꽃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그 한강변입니다. 이제 한강 뭐 우리말로 옛날 고수부지를 지금 둔치라고 하니까 한강 둔치여서 그러니까 전전임 시장 시절에
사실은 그 한강 둔치를 특히나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어가지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서울 시민들이 상수원과 관련된 그 한강 둔치, 그러니까 서울시계 바깥으로 여기에 대한 기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시설물,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서울 시내에 있는 한강 둔치에는 각종 시설들이 편의시설들이 들어가고 활용이 되어지는데 우리 구리시에 있는 한강 둔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 냈던 게 이제 그 넓은 그 둔치 안에 코스모스 유채꽃을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 축제 형태로 이제 가져갔었는데 지난 전임시장 시절에 근본적인 약간의 그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국면이어서 어떤 그런 대형 축제가 없어지니까 한강 둔치의 그전에 코스모스나 유채꽃을 식대했던 지역을 이런 일시적인 그런 꽃이 아닌 뭐 다른 나무도 좀 심고 뭐 수국 같은 다년생 화초를 심어서 그런 축제를 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새로 바뀐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민들의 의견을 다 한번 들어봐서 뭐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단일성 축제보다는 뭐 지금의 그 둔치 공간을 활용해서 좀 더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언급했었는데 구리하면 떠오르는 게 동구릉, 왕숙천, 아차산이거든요. 이쪽에 관한 어떤 인프라를 활용할 이런 방안은 없죠?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동구릉은 이제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조선 왕릉군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 왕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활용의 여지를 많이 좁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엊그제 그렇잖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 이제 서울의 예를 들면서 서울의 고궁들 예를 들면서 그 전에 고궁들에서 아주 여러 가지 되게 문화재청에서 뭐랄까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던 걸 지금은 상업적 목적의 촬영도 허락하고 야간에 개장도 하고 이런 것처럼 왕릉도 그런 방식으로 좀 개방할 여지가 없겠냐는 질문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문화재청의 입장이 왕릉은 또 고궁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왕들의 무덤인데 야간에 뭐 이제 이런 그래서 듣기 어찌 보면 문화유산이긴 한데 우리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중심부의 그 왕릉군으로 뭐 시를 그 두 조각 내놓은 상황이 돼버리고 그 어떤 활용 여지가 많지 않는 그런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이제 시의회는 이제 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시의회가 뭘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시민 소통, 시민 친화형 시의회 이런 쪽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계속 의회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께서 대표를 뽑아는 놨는데 각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는 분 외에 시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그 회의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장 맡고 나서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게 우리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의회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 정례회가 열리면 그 행정예시대를 활용하고 시의 시민들에게 현수막을 붙여서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 기능도 좀 더 확대하자. 그다음에 우리 어떤 그 의회가 하고 있는 일을 결국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렇게 가깝게 하는 역할을 결국 언론이 해주시는 건데 대언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처럼 되게 소극적으로 뭐 결과 보고 정도가 아니고
하려고 하는 예고 보고까지도 보도까지도 자꾸 해서 시민들의 노출 빈도를 늘리자.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의회가 하는 일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많은 준비도 하고 몇 가지 구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행정감사 끝내면 이제 4, 4분기 시작되는데 네네. 4,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의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올 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의 어떤 인사권 독립, 자율권이 좀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바뀐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의장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회 인사권을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에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 소속의 시장에서 국민의힘당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결국 내년도 사업에 새로운 시장의 어떤 정책 의지들이 반영될 텐데 그런 정책들이 적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단절 또는 뭐 이렇게 되지 않고 전부 행정의 일관성 하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리 시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작아서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이 작아서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지가 적은 반면에 그렇게 작은 곳에 우리 20만 정도 되는 정말 식구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제가 지난 6일 지방선거에 제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요. 살맛 나는 마을, 품격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정말 살맛 나는 뭐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소통의 문제이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든 살맛 나는 그런 도시, 마을을 만들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품격을 갖춰서 작지만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시를 같이 만들도록 하고 그 일에 우리 구리시 의회가 앞장서서 또 의장인 제가 앞장서서 품격 있는 의회 품격 있는 의원 그래서 품격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타 TV 뉴스 기획 의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구리시 의회 권봉수 의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